뭐, 와사비. 자, 오늘의 네타 주인공들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전복.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 봐봐요. 아직도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이 생명력 좀 보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 사실 조개가 아닙니다. 달팽이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달팽이처럼 이빨도 있고 더듬이도 있죠. 근데 성격은 완전 딴판입니다. 달팽이는 슬금슬금 돌아다니잖아요. 하지만 얘네는 대부분 시간을 바위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진짜 집착의 끝판왕이죠. 해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놓친 전복은 그냥 포기해라. 왜냐하면 전복이 한 번 긴장하면 바위에 엄청난 힘으로 달라붙어서 다시 때려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고집쟁이들을 손질해 볼까요? 먼저 솔로 박박 문질러 줘야 하는데 꿀팁들이 많지만 귀찮습니다. 그냥 박박 문지릅니다. 이 부분에는 세균이 있으니 열심히 박박 문지르세요. 박박, 박박박, 박박박박. 하얗게 될 때까지. 전완근이 뻐근해질 타이밍이 되면 다 됐습니다. 차이 보이죠? 시커멓던 게 이렇게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전복의 진짜 색이죠.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진 전복들. 빛을 받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네요. 이제 숟가락 하나를 준비합니다. 전복은 평생을 바위에 붙어 살았으니까 껍질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돌려주면서 천천히 분리를 시킵니다. 급하게 확 밀어 넣으면 내장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 천천히 돌려가면서 하세요. 오케이. 분리됐으면 이제 칼을 꺼냅니다. 내장을 분리해 줄 건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내장 색깔로 암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 초록색이면 암컷, 황백색이면 수컷.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초록색이니 암컷이네요. 자, 이렇게 손질 완료. 내장은 따로 모아둘 거예요. 다 쓸 때가 있거든요. 전복에는 100g당 아르기닌이 1100mg이나 들어있는데요. 내장에는 더 많이 있답니다. 다른 식품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피로회복, 원기회복.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다시마를 잘라줍니다. 자르는 소리가 참 좋네요. 전복이 평생 먹던 그 다시마로 맛을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마 준비를 마쳤고 이제는 무를 썰 거예요. 무의 단맛이 은은하게 배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다 썰었으면 이제 찜기를 준비합니다. 저는 대나무 찜기를 사용할 거예요. 은은한 대나무 향이 전복에 스며들거든요. 자연의 맛이 더해지는 거죠. 그럼 찜기에 얇게 썬 물을 깔아줍니다. 마치 꽃이 핀 것 같은 모습이네요. 이제 그 위에 잘 씻은 전복을 하나하나 올려줍니다. 전복을 올렸으면 다시마로 전복들을 덮어줍니다. 전복이 안 보이게 잘 덮었으면 그 위에 다시 물을 올려줘요. 무와 다시마가 마치 이불처럼 보온도 해주고 은은한 단맛도 스며들게 해주거든요. 이제 잡내를 없애고 연육작용을 위해 그 위에 청주를 뿌려줍니다. 알코올에 취해서 2시간 동안 전복들이 숙면을 취할 거예요. 오랜 시간 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넉넉히 받아주세요. 이제 냄비 위에 대나무 찜기 올려 잘 익기를 기다립니다. 두 시간이 지났어요. 뚜껑을 열어볼까요? 우와, 이 김 좀 보세요. 아주 맛있게 잘 익었을 것 같네요. 찜기 꺼내서 물을 걷어내고 다시마 벗겨주면 짜잔! 봐봐요. 전혀 오그라들지 않았어요. 살이 통통하게 살아있죠? 전복이 맛있어지는 2시간의 마법. 탱글탱글 마치 젤리 같은 이 비주얼. 그냥 저것만 한 입 크게 베어 먹어도 엄청 맛있답니다. 2시간을 찐 전복은 그냥 손으로도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복 내장은 분리를 해줄 거예요. 이걸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아까 말했죠? 쓸 데가 다 있다고요. 대신 익힌 내장으로만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전복 내장으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필요한 준비물은 가스오다시, 미림, 우스쿠지 간장, 그리고 익힌 전복 내장입니다.
전부 한 곳에 넣어요. 용량은 전복내장 200g 기준으로 비율을 적어놨으니 준비된 전복량에 맞춰 계량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원래 개우 소스는 믹서기로 갈고 크림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양이 적어서 전 절구를 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거친 걸 좋아하는 거친 남자거든요. 이렇게 절구로 쿵쿵 찧어주면 거친 식감이 살아있어요. 너무 곱게 갈면 맛이 평면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알갱이가 살짝 남아있으면 씹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건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이 전복 내장은 진짜 보물이에요.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는데 전복 내장의 다당류가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개우 소스 완성입니다. 자, 이제부터 찐 전복으로 네타 준비를 해볼게요. 튀어나온 윗부분은 잘라주고 사선으로 얇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모양을 내기 위해서 물결 썰기를 하면 보기에도 좋고 혀로 질감을 느끼는 재미도 있답니다. 전복 스시를 만들 때는 좀 크기가 큰 전복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작으면 손질도 어렵고 맛도 큰 것보다 못합니다. 전복량이 많아서 마지막은 엄청 크게 네타를 썰어 볼 거예요. 찐 전복의 탄력감을 한번 보시겠어요? 쩍쩍 붙네요. 질길 것 같아도 입에 들어가면 그냥 녹습니다. 자, 이제 스시를 만들어 볼게요. 전복 스시를 3가지로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생전복 스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런데 전복이 너무 실하네요. 회로 먹을 것도 좀 썰어 놓아야겠어요. 스시로 만들 것은 이렇게 얇게 썰어야 합니다. 활전복은 찐전복과 다르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얇게 썰어야 돼요. 여기에 칼집을 살짝 넣어줘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샤리 하나 만들어서 와사비 바르고 생전복에 올려주고 김으로 감싸줍니다. 생전복 스시 완성. 생전복은 단단한 느낌입니다. 근데 그 단단한 식감 속에서 바다의 향이 그대로 전달돼요. 미역, 다시마, 짠 바닷바람, 그 모든 게 입안에서 확 터지는 거죠. 날 것만이 줄 수 있는 그 신선함, 이게 생전복 스시의 매력이에요. 이제는 2시간 찐 전복으로 스시를 만들게요. 여기 아까 만든 거친 남자의 거친 소스를 살짝 발라주면 찐전복 스시 완성. 이건 부드러움과 깊은 단맛이 특징이에요. 진짜 은은한 전복의 맛이 대박입니다. 생전복은 단단하면서 신선한 맛, 찐전복은 부드럽고 깊은 맛. 같은 전복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리고 마지막 한 발 남았죠? 재미삼아 만들어보는 대왕전복 스시. 와우! 이렇게 하니까 진짜 크네요. 샤리도 이에 맞춰서 크게 만들어야겠죠? 완전 주먹밥이네요. 와사비 듬뿍 발라주고. 어우, 근데 이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는 거친 남자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대왕 전복 스시도 완성. 주먹만한 전복 스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전 입이 크니 한 입으로 이걸 먹을 거예요. 100g당 100칼로리, 저지방, 고단백, 타우린으로 간 기능에 도움도 주고 아르기닌으로 피로회복까지 도와주는 전복. 말없이 붙어 살던 전복은 말 대신 맛으로 남았고 바다는 지금 조용히 한 입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